항상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이 총수입은 어떻게 우리가 유도할 것인지, 그죠? 그리고 총비용.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업은 이윤을 최대화하려고 이윤을, 그죠? 이윤은 총수입에서 쉽게 말하면은 총비용을 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총수입, 총비용이 늘상 숫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호로 주어지더라도,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지난번에 공부하고 남았는 문제를 좀 몇 개 풀고, 그리고는 이제 행렬 부분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해. 행렬 부분을. 예. 자, 우리 뭐 여러 번 공부했지만은 AX승이 B다, 그죠? AX승이 B인데 X를 찾아야 돼요. 그죠? 제일 무난한 것은 양변에 우리가 실제 계산이 아니고 어떤 뭐 이론들을 만들어낸다 할 때는 자연로우가 쉬워요. 그래서 양변에 n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x는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면 x의 lna가 lnb해서 x는 lnb 나누기 lna. 이렇게 이제 보통 푸는 경우죠, 그죠?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그인 경우에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로그 AB, 로그 A 더하기 로그 B, 그죠? 로그 B분의 A는 뭐죠?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 되겠죠, 그죠? 로그 A의 B성, B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보면은 그 슬라이드 12에 예제 4번. 우리 지금 어디서부터 할 순서인가요? 기억을 못하면 제가 임의로. 예.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 투자에 대한 문제예요. 투자에 대한 문제인데, 자, 연속적으로 복리를 취할 때, 그죠? compounded continuously. 연속적으로 복리를 취할 때, 그죠? 그때 어떤 명목 이자율이, 그죠? 어떤 명목 이자율이 10%, 연간 10%, 그죠? 연간 10%를 제시해 주느냐, 그죠?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한다, 1 더하기 i에 n년 뒤에,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k번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i를 k 나누어 가지고, 맞죠? 그죠? 한 해에 k개만큼 있으니까 kn가 이렇게 되겠죠? 연속 복리 들어간다 하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K가 어떻게 되죠? K가 무한대 가는 경우죠. 맞습니까? 무한대 가는 경우에 우리가 요 값에 대해서 찾아 나가는데,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뭘 기억에 두면 편하냐면 1 플러스 0의 무한성은 어디로 가더라? 하면은 2로 가더라 하는 것만 기억에 두면 편해요. 그죠? 1 플러스 0의 무한성. 그래서 어떤 때는 H에 H분의 1승 주어질 수 있고, 또는 K분의 1에 요거는 K승이 주어질 수 있죠. 그죠? 요 개념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나와서 우리 풀어볼까요?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보죠. 자, compounded continuous, 이게 중요해요. 그죠? 무한히 복리가 되더라. 그죠? 굉장히 잘게 쪼개서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오른쪽 반에 풀어봅시다. 자, 복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1년에 10% 똑같이 되는 이 말이에요. 그죠? 복리를 어떻게 하면은 1년에 10% 똑같이 되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게 맞죠? 그죠? 1년에 딱 한 번 하면 10%인데, 이걸 막 무수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옆에 학생 김건희 이쪽으로 가나요? 네, 김건희 학생 뭐 잘 풀었나요? 본인이 보시고 맞으면은 요 나와서 오케이 하면 되고 틀리면은 틀린 부분을 수정하면 돼요. 그죠? 자. 하여튼 문제로 주어지는 경우는 식만 맞으면 부분 점수 있어요. 알겠죠? 그죠? 다시 계속 강조합니다. 제 지금 계획은 6문제는 말로 하는 문제, 4문제는 바로 푸는 문제. 그래서 그 말은 4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틀리면은 점수 없습니다. 6문제에 대해서 답이 틀려도 식이 맞으면 있어요. 그죠? 총 10문제 정도 출제할 생각이에요. 우리 학생이 다시 푼다는 말은 답이 틀렸다는 말인가요? 틀려서 다시 푸는 거네. 그죠? 우리 박수현 시험 때는 잘 기억해둬요. 시험 잘 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익혀가지고. 그리고 우리 강은주 학생 열심히 잘 올려서 고마워. 우리 학생이 보니까 그 답글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다 맞다는 뜻인지. 괜찮아요. 그 다음 학생 또 나와서 이제 3번째는 제대로 풀어야 돼요. 이제 기회가 더 있어 없어요? 이제 이준 학생이 자신 없다는 확실하게 우리 저 옆에 김성환 학생 혹시 풀던지. 값이 뭐 거의 0.10, 0.09 뭐 이렇게 나왔네. 그죠? 예. 아니, 이 답이 맞아서 맞는 것이고 틀렸으면 학생 다시 푸는 거죠. 답이 맞았나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네요. 1년에 한 번 주는 게 10%. 복리로 해서 더 많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복리는 더 자주 해주는데, 우리 지난번에 해봤죠? 더 자주 해주기도 어떻게 돼야 돼요? 값이 더 적어야 되는 거죠. 적어야만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원래 1년에 한 번이 10%인데 더 커버리면 안 되죠. 그죠? 0.0953. 0.0953. 9.53%. 큰 차이가 별로 없네. 그죠? 또 다르게 생각하는 학생 혹시 있나요? 복리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없다. 그죠? 1년에 무수히 쪼개서 해줬는데, 그런데 0.0953이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것은 10%고. 또 혹시 뭐 다른 답이 있나요? 자, 뭐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말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전부 다 보니까 큰 차이 없지만은 9.53%, 그다음에 약 10% 큰 차이 없다, 그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문제 볼 텐데, 우리 옆에 누구죠? 김승환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인데 슬라이드 13에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어떤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100만 단위로 주어지는데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P는 15 곱하기 2의 0.02T성. T는 70년대부터 측정했을 때 몇 년이 지났는가. 그죠? 70년대부터 측정했으니까 71년도는 T가 1이 되는 거죠. 72년 T가 2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뭘 물었어요? 언제 인구가 2,500만에 도달할 것이냐. 이 공식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 공식 그대로 존재한다는 하에서 언제 인구가 지금 1,500만원에서 2,500만이 될 것인지. 그걸 한번 계산한 다음에 답이 나오면 왼쪽에 풀면 되겠어요. 네. 생각보다 차이 별로 안 난다, 그죠? 보통 연속하게 되면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그대로 상식으로 이제 혹시
여러분 하다가도 좀 큰 값이 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알겠죠? 그죠? 복리하는 건 더 많이 해주는데 더 크게 나오진 않겠죠? 그죠? 예. 그럼 여러분 혹시 그 체크하는 수단 내가 열심히 푸는 값이 더 커버렸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 아무리 해도 이 값이 0.1보다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예.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예. 자, 우리 지난번에 그 좋은 문제 있었죠. 1인당 소득.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렇죠? I 나누기 P. Income per capita. 그렇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지. 그렇죠? 인구는 얼마 늘어나고. 예. 제가 10문제 뽑으려고 하니까 문제 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뭘 내어야만 변별력을 잘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우리 학생이 이제 연도를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 문제 물었는 거는 when, 언제, 그죠? 잘 보세요. 70년도부터 타임을 계산한다 돼 있죠, 그죠? 연도를 말해줘야 되겠죠. 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계산은 뭐 잘한 것 같은데. 자, 70년도부터 카운트했네요. 70년도부터 카운트했으니까 대략 언제 정도에 되느냐. 잘 풀었네. 25.54년. 학생이 제가 옆에서도 체크할 거예요. 자, 이제 다 풀었고 이거 못 쓰면 더 억울하죠, 그죠? 70년도부터 T를 카운트한다 했는데 우리 옆에 김빈 학생이 여기까지 열심히 잘 푼 것 같아. 25.54년 마무리 1996년이 맞는지 아니면 틀렸으면 틀린 부분을 수정하면 되겠죠? 예. 우리 학생 초등학교 때 전봇대 8개 있는데 그 사이 그리고 하면 잘 풀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잘해야 돼, 그죠? 전봇대는 8개지만 사이는 7개밖에 없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풀겠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지켜봅시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몇 년도쯤에 되면은 2,500만에 도달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예. 여러분, 로그는 밑을 마음대로 변환할 수 있겠죠? 로그 A의 B다 하는 말은 로그 A분의 로그 B. 되죠? 그죠? 또, 그 밑 변환할 때 그 규칙을 잘 익혀둬야 돼. 그죠? 2686년. 자, 우리 괜찮아요. 우리 옆에 김유진 학생. 지금 대단한 답이 지금 2개가 완전히 견해가 다르게 나와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시험 치면 답이 편안하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는 김준희 학생이 이제 3번째는 답을 맞춰야 되니까 정확히 보고 빨간색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우리 김성환 학생과 김윤희 학생이 항상 늘 같이 수업 들으면서도 견해가 저렇게 다양해요. 보니까. 반대쪽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김윤희 학생 둘 답 중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이제? 자신이 없으면 저 뒤에 넘기면 돼요. 이제는 답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지울 수는 없으니까. 넘겼대요. 자, 뒤에. 우리 확실히 모르면 옆으로 패스해야 돼, 그죠? 이제 답을 해야 돼. 이유정 학생, 이제 겁난다. 자꾸 넘어가면 돼. 이제 갑자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김영균 학생,
자꾸 넘어가지는 못하겠죠. 김민균 학생. 자. 아직 못 풀었다. 오케이. 시간 내. 자, 시간 조금 더 줄 텐데, 우리 박정성 학생 좀 해보고, 나와서 정리. 그럼 나와서 마무리하면 되죠, 이제. 패스 많이 뛰어왔기 때문에 우리 박정성 학생 마지막에 나와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나와서 해보죠. 어떻게. 옆에 학생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박정선이 제발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죠? 아니면 또 옆으로 또 가니까. 자, 지우지는 말고 빨간색으로, 빨간색 작은만 하면 돼요. 뭐, 어느 부분을 살짝 하면 뭐 답이 됐다든지. 여러분 가장 잘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인구당 소득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죠? 이거는 인구만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여러분이 감이 오죠? 늘상 묻는 문제는 인구당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죠? 왜? 사람 인구는 늘어나는데 과연 식량은 그만큼 충분할지. 그죠?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학생이 보기 어느 쪽에 맞은 것 같아요? 그 맞았으면 이 답이 다 맞았나요? 96년도 맞나요? 다 맞아서 우리 옆에 여학생 나올 필요 없었겠죠, 그죠? 네. 네. 자, 좋아요. 들어가요. 학생 잘 마무리 잘했어요. 자, 그죠? 70년대가 0이니까 71년은 1이 되겠죠, 그죠? 그냥 빼면 되네요. 근데 25.54는 말은 일단 25는 하고 조금 더 갔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95.54는 적어도 아니면 95는 중반 다 관계없어요. 96은 아직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거는 좀 더 가야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정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로그 함수의 마지막 문제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T0에서 보니까 그죠? 중개자 약 10%가 앞으로 큰 항공회사에서 재무적인 그런 위험이 올 것이다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10%가 알고 있는데 2시간 지났더니만 막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그죠? 2시간 지났더니만 이제 25%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 나갑니다. 이제 75%가 그 소문에 대해서 알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죠? 자, 그걸 설명하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배우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로지스틱스 모형이라 그래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할 텐데. 자, 로지스틱 모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서 표시해요. 자, 요 Y는 뭐냐 하게 되면은 자, T 시점에 있어가지고, population size,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라든지. 자, 우리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 공부했어요. 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부터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리 옆에 여학생 이름표 없네요. 우리 옆에 여학생.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1 더하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우리가 뒤에 미분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유도에 대해서는 그때도 설명할 텐데, 자, 이런 함수가 주어졌다. y가 1 더하기 ce 마이너스 kt의 ym이다. 여기 독립변수는 뭐가 독립변수죠? 종수변수는 y예요. 독립변수 뭐가 독립변수입니까? t죠. t. 그죠? 자, 타임에 따라 가지고 y의 그래프를 한번 패턴을 한번 여기 나타내 보세요. 우리 여학생이 요 그래프를, 그죠?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 그래프 그리는 법 선생님 설명했죠? 어떻게 그리죠? t가 0일 때 절편은 얼마인지 맞습니까? 그 다음 뭐합니까? t가 아주 클 때 어떻게 되는지, 또 t가 아주 작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보통 그림 그린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 회학생 나와서 한번 해보죠. 이 그래프를 자,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 요거는 이제 어느 값의 수렴에 간다는 뜻으로 ym이에요. ym. 로지스틱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느 값에 시작해서 아무리 가더라도 더 이상 값은 가지 않겠죠.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계속 증가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면 한계에 도달한다.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값으로 ym을 명시한 거예요. 특별히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옆에 학생 못 그리면 그 옆에 학생 한번 그려볼까요? 네. 저기 박주현 학생, 이 그래프 1 더하기 CE의 마이너스 KT 성분의 YM이다. 그죠? T에 대해서 Y를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죠? 저거 정과의 글을 어떻게 그리자면은 이제 중간심 이후에 미분 이용하면 정과에 그릴 수 있죠. 제가 설명했죠. 그죠? 한 번 미분해서 0 하면은 그냥 또 두 번 미분해서 하게 되면은 최대 최소가 아니라 변곡점 다 이겼습니다. 그죠? 그건 그때 그리는 거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우리 박주인 학생이 못 그리면 우리 옆에 학생은 또 옆에 학생 이런 표 없나요? 이런 표. 우리 박주인 학생 그림은 다행히 못 그리면 우리 옆에 학생 한번 그림 그려봐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지 추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 제가 힌트 다 드렸어요. 첫 번째는 t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항상 끊는 점을 먼저 알아요. 어디서 끊어지는지. 그죠? 절편. 그 다음 t가 아주 크다면 어떻게 되는지, 또 t가 아주 작다면 어떻게 되는지. 네? C하고 K하고 Y에는 부호가 있어요. 예. 우리 편의상 C도 양수, K도 양수로 할게요. 그죠? 네. 박준현 세 번 답이 나왔으면 나와서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시험 때는 저 함수를 제가 주겠어요. 알겠죠? 그죠? 원래 유도하는 것은 미분을 이용해서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같은 함수가 주어졌다 했을 때 이제 문제 나가는 거예요. t 0일 때 10%가 알고 있더라. 그럼 말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2시간 지나 t가 2가 되니까 이제는 50%가 알고 있더라, 그죠? 또 이렇게 물을 수 있고 전부 다 할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박주현 학생 한번 나와서 그리고 모르면 옆에 회사 우리 옆에 학생 박주현 옆에 학생. 옆에서 또 모르면 우리 유경련 학생 또 해야 돼요. 그죠? 자. 자, 우리 박준현 학생 옆에 학생 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학생 모르면 옆으로 넘기면 되고 한번 시도해 볼까?
힌트 다 줬지. t가 0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죠? t가 0이면 어떻게 되는지, t가 아주 크다면 어떻게 되는지, 또 t가 작다면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로지스트 모형 앞으로 많이 봅니다. 알겠죠? 그죠? 아무리 가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다는 모형 앞으로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예. 우리 학생 왼편에도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예. 첫째는 t가 0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냥 ym은 하나의 상수예요. 알겠죠? 그죠? ym은. 예. 우리 슬라이드의 마지막 문제는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소문이 퍼져나가는 속도. 그죠? 잘했네요. t가 0이면 이제 어떤 주어진 값이고. t가 무한대란, 너는 등시는 t가 무한대 간다 해야 되겠지. 간다. 그렇죠. 갈 때, 이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야, t가 무한대 갔다. t가 무한대 가면은 y는 어디로 갑니까? 거기 y도 ym으로 간다. 그렇지. t가 마이너스 무한대 갔다. 이제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림을 한번 잘 한번 그려보세요. 네, 잘 그렸네요. 자, 우리 학생 너무 작게 적었네. 자, 우리 괜찮아요. 여러분, 요 값이 좀 크게 확대하면은 1 더하기 C분의 YM이라는 요 값이 맞죠, 그죠? 그리고 아주 커지면은 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요 점근선이 값버린다는 뜻이에요. YM이고, 그죠? 마이너스 무한될 때는 0으로 이렇게 잘 그렸어요. 여기 어떤 모형이라고요? 로지스틱스 모형. 잘 기억해둬요. 다른 과목에서 들을 때 로지스틱스 모형 뜻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시간이 가더라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어느 값에 수렴해 가는 것이구나. 그럼 우리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이제 또 유경련 옆에 학생 빨간 옷 입은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자 봅시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과목에서 타임 T라는 과거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아니 일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애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만 고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문제를 이제 볼 텐데 일반적으로 저 그래프는 그냥 그리면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러면 보면은 자, 이제는 여기서는 T0부터 시작해요. 맞죠? T0일 때 10%가 소문을 알고 있는 거예요. 2시간 지났더니만 25%가 알고 있어요. 질문은 뭐죠? 하면은 75%가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죠? 한번 풀어본 다음에 여러분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네, 각자 한번 풀어보고 제가 문제를 이번에 10개만 딱 낸 이유가 좀 더 낼까 하다 10개 낸 이유가 어차피 중간 시험을 보고 기말 때 조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죠? 기말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을 기분 좋게 하고 기말을 한판 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부터 포기할 거냐 그런 이제 아직 제가 어느 정도를 물어야 될지 확실히 감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 10개인데 말로 하는 문제 6개 그리고 바로 푸는 문제 4개 우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요 C하고 K 어떻게 유도되는지 하는 거는 나중에 미분할 때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죠? 저 식을 거기서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개념만 설명해 주면은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T라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알았는 사람하고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더 이상 갈 수 없잖아요. 그 갈 수 없는 값에서 지연까지 갖고 차이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하기 어려운데 미분 방정식 풀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미분 적분 배운 다음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이 문제가 의외로 계산 실수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다음에는 이름표 이제 안 가져오면 좀 체크해서 좀 불이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모든 게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했고, 우리 학생도 좀 이름 좀 진하게, 잘 안 보여요. 알겠죠? 그죠? 이왕이면 자기 이름인데 부모님이 소중하게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걸 좀 멋있게 딱 보여주면 좋잖아. 그죠? 자, 우리 누구죠? 유경련 학생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이 문제. 네. 몰라요. 알았어요. 괜찮아요. 네, 그럼 우리 옆에 학생 한번 할 수 있겠나요? 자, 예. 제가 좀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풀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C라든지 또는 뭐 K라든지 어떤 값들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생각에 지금 값을 몇 개 알아야 되죠? C도 알아야 되고 K도 알아야 되고 YM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근데 YM은 의외로 쉽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거 문제 없네 당하면 안 되죠. 아무리 소문이 많이 퍼져도 결국은 100% 아는 거 외에는 넘어서지는 못하죠. 아주 잘했어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받고도 이거 왜 없지 하면 안 되는 거죠. YM은 자동적으로 아무리 커져도 100% 이상 못 할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값 몇 개 알면 되죠? C하고 K만 알면 되는 거죠. C에 몇 개 주어져 있죠? 2개 주어지잖아요. 0일 때 나와 있죠. 그죠? 10%. 그 다음에 또 2일 때 얼마나 돼 있죠? 2일 때 25%. 구할 수 있죠. 나머지는 이제 물론 로고가 포함된 연산에 조금 주의해서 해야 되겠죠.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 빨간 옷 입은 여학생 이름표 없으니까 한번 나와서 풀어볼까?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뒤에 우리 뒤에 학생 이름이 안 보여요. 강명수 한번 시도해 볼까요? 우리 옆에 학생. 또 모른다, 이제. 이거 시험 조금 내봐야 돼. 변별력 있는 문제 되네. 그죠? 자, 우리 백성호 학생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많이 넘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홍진우 학생. 힌트 다 줬어요. 여기서 모르는 값이 뭐라 그랬죠? 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YM은 여러분 시험 빼고 없다고 당하면 안 돼요. 제가 문제 요 모양을 줄 겁니다. 알겠죠? 그죠? 정보가 전파되는 것은 로지스틱스 모형을 따르고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문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5% 사람이 알았다. 그죠? 그리고 1시간 지나서 20%가 알았다. 그럴 때 절반이 알기 위해서는 얼마 걸리느냐. 그 두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요 값을 찾아 나가는 경우죠. 요 모델은 당연히 주죠. 왜냐면 저 모델 유도는 미분할 때 유도할 수 있어요. 사실 유도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면은 미분 방정식 요 순간 변화를 갖고 유도한다. 요 때까지 알았는 사람 비율 그리고 앞으로 총 1부터 몰랐는 비율을 적절히 곱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참고로 또 제가 하나 물어보면은 요 y 값은 범위가 어떻게 되죠?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1까지 1이 되겠죠. 그죠? 1을 넘어가지는 못하겠죠. 왜냐면은 한도가 1인 것이니까. 그죠? 자, 우리 또 그 뒤에 홍진우 학생 못한다 그래. 옆에 학생 한번 시도해 볼까요? 한창이 오케이. 그럼 우리 강원중 학생 한번 해볼까요? 자, YM이 1이면 Y는 population size가 아니라 population percentage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요 경우는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모형이라고 했죠. 어디나 다 쓸 수 있는 경우. 이제 우리 문제라면 당연히 그래 되죠. 비율로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꼭 이게 1이 아니고 어떤 값일 수 있잖아.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개체수가 아무리 늘어나더라 하더라도 얼마에 수렴해 간다. 그럴 때는 또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인 경우만 1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인 경우만. 제대로 된 식은 요거 일반식이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없어요. 희망자 누가 한번 해볼 친구 있나요? 사실 많은 연산이 인볼브 되지만은 내가 한번 우리 한번 시도해 보죠. 쉽진 않아요. 제가 옛날 미국에서 요 문제 출제하면은 거의 한 5분의 1 정도만 제대로 풀고 나머지 잘 못 풀어요. 풀다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왜냐하면은 연산이 복잡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중간 시험의 마무리로 우리 강원중 학생이 이제 오늘 작업할 게 좀 많을 거예요. 그죠? 저를 잘해가 또 열심히 잘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학생, 좀 미안하지. 이거 다 지워도 돼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 허리 아파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여기 처음부터 새로 풀죠. 왜냐면 이게 양 좀 많아요. 그죠? 해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왼편을 잘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많이 통과됐죠? 그러면 벌써 선생님이 이제 해본말 벌써 알잖아요. 요 문제는 나오는 게 좋겠다. 벌써 감이 오잖아. 그죠? 생각이 다 다르다는 말은 충분한 분포를 그리기 쉽다는 문제예요. 그죠? 예. 여러분 또 잘 내는 문제가 강하류를 따라가서 어느 정도 가다가 건너간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혹시 그 문제 상황이? 기억날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다 낼 수는 없지만은 보통 좋아하는 문제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문제. 그죠? 정보 전파하는 문제. 그죠? 강을 바로 가로질러 갈 것이냐, 내려가서 건너갈 것이냐. 그죠? 그런 것. 벌써 이미 시를 하나 찾아냈잖아요. 벌써. 그죠? 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시 찾아고 이제 K만 찾으면은 고등학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오늘은 사실 이쪽 팀은 원래 수요일 팀인데, 그죠? 수요일 팀이 나와서 활동하네. 월요일 팀에서 희망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죠? 이 월요일 팀에 희망자가 없네 보니까. 그죠? 똑같이 앉아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예요. 들어올 때 똑같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그죠? 격차 이래 벌어져가지고 기말되면 이제, 다시 듣겠습니다. 시험 답안에 서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 아무래도 다음에 배워야 될 것 같다는데 서는 친구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말 적지는 마세요. 조용히 다음에 오면 되는 것이지. 그걸 또 쓸 필요 없어요. 그죠?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중간 시험 답안지, 특이한 답안지 많아요. 이번은 최선을 다 못했지만 기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는 친구 있죠? 제가 조교시켜서 다 뽑아놓습니다. 기말 때 그 친구 먼저 채점하려고 보는 거예요. 기말에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쩔 수 없군요. 다음에 다시 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복습 철저히 해야 돼요. 그죠? 같이 꼭 잘했어. 자, 지수와 로그 함수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일 마지막 문제예요. 잘 푸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75%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인지, 그죠? 소문의 전파 속도, 그죠? 여러분, 시험 시간은 1시간 15분이에요? 1시간 15분, 그죠? 1시간 15분이니까. 풀면은 금방 갑니다. 우리 옛날에 본고사 시험 볼 때 문제 딱 5개예요. 그죠? 5개. 생각을 확실히 해놓고 접근해야 되지. 그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구나. 패턴을 잘 익혀가지고. 네. 우리 이 학생 답하면 누가 체크할 친구 있나요? 자, 혼자. 이제 풀었으니까 나도 체크할 수 있잖아. 그죠? 네. 이 답 만들지 않으면 확인해 보겠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나와서. 네. 맞으면 오케이 해도 관계에서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네. 한번 검토해 맞으면 오케이고 틀려서 어느 부분 틀렸는지 하는 것이고. 그죠? 자, 이 학생 6시간 지나면은 70% 할 수 있다. 이거 좋은 문제예요. 그죠? 전부 다 알려면 얼마 걸리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결국 중요한 것이 C와 K를 알면은 풀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 가도 이 문제 또 보게, 다른 과목에 또 보게 돼요. 그죠?
정말 이 중요한 문제. 로지스틱스 모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아무리 가도 어느 정도 값에 수렴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면 돼요. 예. 보통 책은 다 빼는데 제가 그래도 그 두꺼운 책에서 우리 알아면 좋겠다는 문제 제가 뽑았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룬 문제가 굉장히 잘 알아둘 필요죠. 불능, 부정 다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똑같은 이 문제를 막 3번씩 연습하면 좋겠지만 그걸 하진 않아요. 그죠? 배웠는 문제. 그렇게 잘 풀었으면 그냥 또 자, 저게 포인트는 뭐죠? C와 K를 구하는 거죠. C와 K를 알아야 되는데 식이 마침 2개 주어졌잖아요. 0일 때 10%.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값 주어졌기 때문에 YM 여러분들 절대 YM 당황하지 마세요. 소문은 아무리 빨리 퍼져도 100%다. 그죠? 그래서 YM은 1이다. 그래요. 좋아요. 다시 확인해 보죠. 여러분 각자 지금 좀 하세요. 이거는 좀 시간 들죠.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건 자기 측정은 또 틀려요. 그죠? 예. 틀리든 거기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왜 복잡하냐. 로우가 인벌보다 복잡한 거예요. 그죠? 예. 질문? 우리 학생도 오케이. 우리 학생도 또 한번 해보죠. 예. 그래서 이제 저기 틀린 부분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면 돼요. 그죠? 아니면 새로 완전히 다 틀리다면 새로 풀려면 뭐 여기도 하는 것이고. 예. 빨간색 하죠. 빨간색. 눈에 좀 잘 띄게. 자, 요거를 합시다. 빨간색으로. 예.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는지. 예.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예. 질문. 예. 그거 제가 문제 적었는데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셋째를 하는 걸 했어요. 알겠죠? 그래 소수 많이 하지 말고 왜냐면 셋째 하니까 둘째 올리면 또 이상값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주의사항 적어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선생님 생각에는 그 부분도 가능한 소수 넷째 자리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그는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값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정답이 7인데 우리 학생이 뭐 7.03이 나왔다, 뭐 아니면 7.1이 나왔다. 그건 제가 또 과정을 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7인데 만약에 뭐 10이 나왔으면 완전히 틀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문제에 주어지는 대로 막 반올림을 수시로 2자리에서 하지 말고 4자리면 가능한 4자리로 가는 것이 아마 안전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는 걸로. 그리고 계산기 여러분 꼭 가져와야 돼요. 이거 제가 또 미리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최고 경제학자 인솔해가지고 북유럽을 갔다 와요. 4월 16일부터 해서 22일에 오기 중간 시험 기간이 가거든요. 조교 분들이 와서 이제 감독할 건데 절대 질문할 필요 없어요. 조교 분들이 질문 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푸는 것이고 문제가 잘못됐나 하면 문제를 고쳐서 푸세요. 어차피 선생님 채점하니까. 알겠죠? 혹시 출제가 우리 미국식인데 출제 잘못했다 이러면 이게 빠졌네? 그 조건에 의해서 풀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저기한테 왜 이래 하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요게 요래되면 좋겠다. 수정해서 풀면 돼. 그죠? 여러분 다 완전 이해했다는 사람은 물론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우왕좌왕 안 될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북유럽에서 전화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푼다. 우리 학생 답은 이게 맞았나요? 네. 맞았는데. 좋아요. 잘했어요. 또 우리 학생 또 다른 견해, 우리 학생 나와서 파란색 한번 견해하죠. 우리 학생도. 네, 이것을 여러 번 해보니 좋아요. 그죠? 우리 학생이 좀 빨간색 똑같이 하려고 하나 아니면 또 뭐 다른 의견이 있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노하우는 지금 이 학생이 잘했어요. 중간에 가능한 숫자를 소수로 바꾸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풀 때는 그냥 요 방식대로, 그죠? 여기 소리 바로 나오죠? 여기 보면은 K가 2분의 ln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값으로 계속 끌고 가는 자체가 실수가 좀 덜하다. 마지막 가서 정리하는 게 더 편하댔듯이. 알겠죠? 그죠? 물론 이렇게 답은 뭐 잘 나왔지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자꾸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죠? 다 간다 마지막에 숫자 집어넣는 게 100배 편하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 이 마지막 문제는 제가 사실은 내는 문제예요. 그죠? 왜 제가 다른 수학 시험 없는데 왜 이걸 제가 하겠어요.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딴 과목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특히 잘 알아둬요. 그죠? 제가 10개 중에서 벌써 한 문제 알게 드렸네 벌써. 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얘기했습니다. 조교한 때 YM이 왜 없어요? 물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죠? YM 물으면은 절대 답을 해주지 않아요. 알아서 풀으라 그래요. 그죠? 또 어떤 친구는 YM을 1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YM을 10이라 가정한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죠? 저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100%다. 그죠? YM은 자동 1이에요.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출력해 오신 걸 보게 되면 이제부터 문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 행렬 부분이 왜 괴롭냐면은요. 행렬 부분 계산 실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지금 뭐 중간 시험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행렬. 행연산하면서 아차 해버리면은 틀려버려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수업 들을 때 기억이 나요. 절대 눈으로 계산하지 마라 그래요.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앞에 행에 3배 해가지고 세 번째 행에 더한다. 앞에 행에 세 번째를 옆에다 쓰는 게 안전해요. 알겠죠? 그죠? 그렇게 눈으로 하다 보면은 세 번째하고 두 번째 해가지고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개수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 행렬에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 우리 고등학교 때 행렬 안 배웠다. 행렬 2 곱하기 2도 안 배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배웠네. 그죠? 3 곱하기 3도 배웠다. 행렬 3 곱하기 3. 그건 안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 행렬식 배웠다. 2 곱하기 2에 대한 것은 배웠죠?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 김동희 학생이 지금 기억을 더듬으면서 2 곱하기 2에 대해서 행렬식 배웠나 안 배웠나요? 공식을 배운 거죠? 알았어요. 이제 외우지 말고 이제 푸는 걸로 그렇게 할 텐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임할 때 옛날 제가 예전에 시험 칠 때 기억을 더듬으면은 황당했어요. 그죠? 5 곱하기 5 행렬. 1시간 내내 열심히 줄이면은 그냥 3 곱하기 3으로 줄거든. 저는 여러분 얘기합니다.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3 곱하기 3 이상 안 내요. 3 곱하기 3 하는 원리는 4 곱하기 4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2 곱하기 2 혹시 안 나오냐? 안 나옵니다. 2 곱하기 2는 절대 안 나와요. 그죠? 문제는 3 곱하기 3으로 나온다. 자,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좋습니다. 자, 행렬을, 행렬 영어로 뭐라 하죠? 행렬을? 행렬을 영어로 뭐라 해요? 예. 자, 행렬이 이제, 자, 매트릭스가 행렬이에요. 매트릭스 행렬인데, 자, 행렬이죠, 행렬. 그죠? 예, 행렬에서, 이거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rectangular array of real number라 그래요. 그죠? rectangular은 직사각형 모양의 틀을 그 속에 실수를 다 채워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로 정의를 한번 제가 써드리면은, A라는 행렬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행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11부터 해서 1n 그리고 계속 가다가 A에 M1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어요. 우리끼리는 이렇게 약속합시다. 앞으로 알겠죠, 그죠? 네, 제가 A 그러면은 요 A는 굳이 말하면은 M 곱하기 N 행렬이죠. 행이 M개, 열이 N개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적어도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IJ에 M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단수 이렇게 써도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죠, 그죠? AIJ 한 원소만 쓰는 거예요. I번째 행에 J번째 원소. 그럼 제가 여기다가 M 곱하기 발음 뭘 말해요? 행이 M개 있다. 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열이 N개 있다. 그럼 이제 다시 다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A에 11.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그 다음 1N 첫 번째 행에 N번째 열. 그죠? 말 되죠? 네. 그 다음 M1 N번째 행에 첫 번째 열.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어요. 그리고 행렬은 가능한 한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요, 보통. A 또는 뭐 B 큰 대문자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벌써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적었을 때 AX가 B라면은, 그죠?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는 바로 저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써볼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문제는 뭘 풀고 싶냐 하면 저기가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목적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한번 제가 써볼게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미니마이즈 뭐 CX라든지 또는 맥시마이즈 PX. 그죠? 요거 제가 하나 또 굳이 우리 두 개짜리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는 P1, P2 여기는 X1, X2 이렇게 쓰는 것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PX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참고로 이것은 1 곱하기 2죠. 행이 한 개, 열이 두 개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행 벡터. 그죠? 행 벡터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벡터. 벡터인데 행이 하나니까 행 벡터 그래요. 그래서 행은 우리가 일반적 영어로 행은 우리가 로우라 그래요. 열은 칼럼 그래요. 그래서 로우 벡터 또는 칼럼 벡터, 행열.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벡터죠? 2 곱하기 이거는 무슨 벡터죠? 열 벡터죠. 그죠? 1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1을 곱했다. 그 값은 뭐가 돼요? 가운데가 똑같아야만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어요. 가운데 똑같아야만 곱이 일단 정의가 된다 그랬어요. 결과는 뭐죠? 앞뒤로. 그래서 이 결과는 바로 뭐가 되나? 결과는 1 곱하기 1이 돼요. 1 곱하기 1은 다시 말하면 뭐죠? 스케일러. 그죠? 하나의 그냥 값이에요. 하나의 상수. 열심히 계산하면 하나의 값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내가 이 가격을 지금 이것을 우리 또 더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하면은 P1의 X1에다가 P2 X2죠. 여러분 이제 기말 때 이런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A 기업이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 그죠? 첫 번째 제품의 가격은 P1이고 두 번째 제품의 가격은 P2이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물건 두 개를 팔아가지고 가장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 저 문제 답은 뭐냐? 무한대예요. 많이 만드시오. 그죠? 안 되지, 현실에서. 왜 안 되겠어요? 자원의 제약 때문에. 그래서 자원의 제약이 이제 이게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냐 하면은 AX가요, B보다 적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죠? 이것도 제가 또 한번 풀어서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두 개만 써볼게요. 하나. A, 우리 배운 대로 A11에다가 A12, A21에다가 A22. 이런 고등학교 두 개는 배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X1, X2. 여기가 바로 뭐죠? B1, B2. 굳이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죠. 그죠? 또 이걸 또 풀어서 어떻게 쓸 수 있죠? 하면은 A11에다가 X1 더하기 A12에다가 X2가 B1보다 적거나 같고. 그죠? 그 다음에 A21에 X1 더하기 A22에 X2가 B2보다 적거나 같고. 매번 이렇게 쓰는 것보다 힘드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쓰면 여러분들 벌써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죠? 차원만 그냥 적어주는 거죠. A는 2 곱하기 2다.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2 곱하기 2구나. 그죠? X는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X가 정의가 다르면 되나요? 안 되죠.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이 친구도 X1, X2 밑으로 열 벡터. 그죠? 그래 되죠. 그럼 이 뜻이 뭐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노동이라 가정하고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료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제가 무한대 만들고 싶은데 왜 안 되냐 하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1 한 단위 만드는데 시간이 2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죠? X2는 물건 조금 더 힘들어 만드는데 5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총 갖고 있는 노동은 100시간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그죠? 100시간 이것만 완전히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만 아니면 섞어 만들든지. 그 다음에 재료도, 그죠?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있는데 요거 하나 만들 때는 재료를 3단위를 써버려요. 이거는 2단위 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요 부분은 뭐겠어요? 하면 자원의 제약식이죠. 알겠죠? 말되죠? 그죠? 내가 이 부분은 바로 뭐죠? 하면 이익에 최대하죠. 그죠? 쉽게 말하면 목표죠. 목표이익. 요게 바로 선형계획법이에요. 그죠? 그 어려운 선형계획법 바로 저 아이디어예요. 그죠? 왜 선형계획법이냐? 선형은 리니어. 1차 함수잖아요. 보세요. 1차 함수로 식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목적 함수도 1차 함수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끝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X가 절대 음수는 될 수가 없죠. 그죠? 만들든지 아니면 안 만들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요 모델을 우리가 뒤에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이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이름에서 LP라고 해요. LP. 그래서 리니어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래요.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죠? 그래서 선형 계획법. 그죠? 자, 선형 계획법. 이것은 자원의 제약이 있는 모든 문제에 다 쓸 수 있어요. 행정학과도 저 문제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한정된 자원 하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최대화하겠다. 그죠? P 대신에 유틸리티 넣을 수 있죠. 효용. 그죠? 내가 X1을 씀으로써 내 효용이 만족도가 유한히 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푸는데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부등식은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부분 행렬식을 이용해서 선형계획법 풀기 전에 우리는 이거 푸는 법을 우리가 완전히 익히려고 해요. 등식은 내가 무조건 풀 수 있다. 그랬더니 등식은 무조건 풀 수 있다. 등식은 무조건 풀 수 있어야만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등식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요 값이 비교한보다 적다 하는 말은 뭔지는 몰라도 여기다가 T1을 집어넣으면 딱 등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T1이 양수라고 가정하면. 알겠죠? 그죠? 요 값까지는 5보다 적은데 거기에 3을 집어넣어버리면 딱 5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하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변수 T2를 집어넣었더니 딱 B2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노하우가 뭐예요? 부등식을 새로운 변수를 첨가시켜가지고 등식으로 만드는 경우죠. 그죠? 등식 만들고는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단한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풀려면은 이 행렬을 공부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과정이 이제 괴로운 것이 이것이 X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이미 적어드렸죠. 역행렬 곱하기 B다. 언제 하면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그죠? 역행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요거는 E를 거꾸로 적은 거예요. exist. 존재한다. 그죠? 수학적 기호죠. 존재하지 않는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말로 하는 거보다. 이제 이해됐죠? 역행렬을 알아야만 얘를 찾을 수가 있고 이걸 알아야만 이 일반적인 문제도 돌려서 풀 수 있는 경우죠. 그럼 제가 우리 현실 문제 다 됐죠? 그죠? 한 제품의 가격은 P1, 또 다른 제품의 가격은 P2다. 그런데 제약식이 없다면 답은 무한대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안 했지만 요거는 제약식이 없으면 답이 얼마예요? 0이죠. 맞잖아요. 0보다 큰 0. 물건 만들지 마라. 희한하잖아. 그죠? 그 기업 보고 물건 만들지 마라. 얼마나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겠어요. 그죠? 왜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최소한 소비자의 요구보다 더 많이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반대로 제약식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다른 모르지만 이건 제약식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요 사람을 만족시켜야 돼야 되고. 그러니까 0을 하고 싶어도 얘의 근래가 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얘는 어떻죠? 무한대하고 싶지만 어디에 걸려버려요? 자원 제약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날아가죠. 얘는 여기에 걸려가 더 이상 못 내려오는 경우죠. 그래서 형태는 두 가지 다 가능.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그죠? 비용 최소화 문제. 이것은 이익 최대화 문제. 그죠? 다 이제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다 바로 한번 적어 보게 되면은 제가 대문자로 요거만 쓰고 저쪽 왼편 지울 텐데 대문자로 A가 B다 하는 뜻은 뭐겠어요? 행렬을 대문자로 하기로 했잖아요. 행렬 두 개 같아. 행렬 두 개 같으려면은 일단 A하고 B가 차원이 디멘션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뭐 얘는 2 곱하기 3인데 얘는 4 곱하기 5다. 그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원이 같은 경우에, 그죠? 만약에 A의 IJ,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IJ의 M 곱하기 N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요? BIJ의 뭐가 돼야 돼요? 역시 차원은 똑같이 M 곱하기 N이 돼야 되죠. 같아 하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AIJ하고 BIJ가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I, 모든 J에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차원이 같이 안 하면은 같아 말을 못 하는 경우죠. 그죠? 행렬이 차원이 똑같을 때 A하고 B 똑같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 이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몇 가지 한번 이제 노테이션 적어 볼 텐데, 요까지 좀 쓰고 좀 할게요. 제가 만 여기다가
요건 우리 좀 적업적이도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나? CA. 그죠? A 행렬을, 요거는 하나의 스케일러예요. 스케일러. 그죠? C에 한 상수를 곱해봐라. 그 뜻은 우리 요 약속을 하면 어떻게 되죠? C에다가 AIJ. 요렇게 해서 요것이 우리가 M 곱하기 N. 요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런 우리가 이제 기호로 관계를 쓰는 법을 C 곱하기 A 하는 말은 어떤 한 원소만 끄집어냈을 때 C 곱하기 AIJ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넘어가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우리 여기 요 부분 끝낼 텐데 A 더하기 B 또는 A 빼기 B다. 이미 제가 설명했어요. 같아야만 합이나 또는 차가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죠? AIJ 더하기 BIJ 맞습니까? 또는 빼기 하면서 여기도 뭘 적어주면 돼요? 차원이 M 곱하기 N이더라. 그죠?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여기서 제가 한 시간 3분, 여러분이 3분 동안에 잘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좀 어려운 부분을 이제 설명하겠어요. 여기 이제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자, 같을 때, 그 다음에 상수를 곱했을 때, 매트릭스 두 개를 더하고 뺐을 때. 그죠? 매트릭스 곱은 제가 왜 안 했겠어요? 곱은 교환부 승리만 함부로 쓸 수 없어요.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랑 보장이 없어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A, B는 비율 A로 비율,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요 파트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쓰고, 제일 오른편.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 알았습니다. 그럼 그 말은 여러분들 마지막 기말에는 어떤 문제가 시험 나오겠어요? 꼭 나와야 되는 문제가 뭡니까? 선형계획법이죠. 시간 많이 걸려 저거 풀리면은, 그죠? 선형계획법. 네. 그래서 선형계획법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죠 하면은 이제 미분, 편미분을 배우니까 편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또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쁜 마음은 중간시험 이후로 다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시험에 최대 열심히 해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기말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말은 중간시험의 강도가 한 1.5배라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30대 40. 비중도 달라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시간 2분, 드릴 여러분 다 적은 다음에. 자, 행렬에 있어가지고 곱셈 법칙은 성립하지 않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행렬에 있어서 곱셈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곱셈 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행렬 공부했다면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렬 공부했는데 역행렬도 못 구한다고 문제 심각하죠. 그죠?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긴 응용 문제를 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자원 제약 하에서 여러분 경영학의 정의가 뭡니까? 자원 제약 하에 내가 원하는 바를 최대로 하는 거잖아요. 항상 자원 제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선형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도 우리 공부해요. 비선형계. 보니까 목적함수가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울 수 있지 않습니까? 루트를. 그죠? 그래도 풀면 되는 거죠. 루트 씌워도. 그죠? 그때 푸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라그랑지안 방법을 이용해서도 풀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워서 내가 좀 수학 잘했다는 건 다 잊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 이제 중간시험 지나면 다시 이제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부러 제가 중간시험 범위에 넣지 않고 기말에 돌린 이유가 새로운 주제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적고 이제 오늘 수업 마쳐드릴게요. 자, 이제 행렬의 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환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말씀드렸고 이제 성립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다 행렬 뜻이에요. 그죠? 행렬은 대문자 서결했기 때문에. 그죠? 자, A가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M 곱하기 N이고, B는 M 곱하기 P다 그러면은, 이때 곱이 정의됩니까? 당연히 되죠. 곱은 항상 가운데만 갖다만 곱이 정의되는 거예요. 그죠? 곱은 정의되었고, 이때 C는 어떻게 차원이 표시되나요? 앞뒤로. 이제 잘 아시네요. 그죠? 앞뒤로 해서 M 곱하기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때 C라는 행렬의 특별한 원소를 AIJ하고 BIJ로 한번 표시해봐라. 그죠? 우리 이제 이어서 해야 돼요. 우리 고다음 친구. 그 전에 이선호 학생. 요거 한번 표시해볼까요?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A 행렬이 있어요. B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원소
자, 힌트 좀 드릴게요. 힌트 굳이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 A라는 행렬이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맞죠? 얘는 I 번째에서 끄집어내야 되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얘는 J 번째 열에서 끄집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학생이 한번 나와서 한번 표시해 보죠. 자, 이제 일반식, 여러분 일반식을 쓰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 C가 A 곱하기 B일 때 C 행렬의 특별한 원소Cij를 Aij, 그 다음 Bij를 써서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그죠? 우리 이순호 학생이 빨리 나와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죠? 자, 힌트 다 드렸어요. 이거 좀 더 또 힌트 드리면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여기에다 굳이 쓰면은 I에 뭐 있어요? 첫 번째는. I 다음 뭐예요? 1이죠. 그렇죠. 여기는 A, I, 2가 있을 것이고. 여기 첫 번째 뭐가 있죠? B에 뭐예요? J부터 나오면 안 되죠. 뭐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죠. B의 1J. 행은 1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의 2J네요. 그럼 잘 결합시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반식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일반식. 일반식 중요합니다. 자, 학생들이 숫자는 잘 이해하는데 식으로 표현하면 당황해버려요. 그죠? 식은 숫자 일반화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학생 틀렸는데 어떻게 하죠? 네. 자, 우리 학생은 지금 첫 번째는 잘 결합을 시켜서 맞죠? 그죠? 얘도 잘 결합을 시켰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요 마지막 값이 뭐예요?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그렇죠. 본인이 쓰면서 이제 이해되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 값은 A, I에 뭐가 돼야 돼? 끝까지 가면은. 그래서 우리 학생 잘 적었어요. 중간에는 똥똥이 오겠죠? 그죠? 여기 제일 밑에는 뭐가 봐요? B의 PJ다. 그러면 안 되죠. 벌써 여러분들이 보면, 그죠? 개념 자랑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학생. B는 여기 행이 몇 개 있죠? 그럼 여기 행이죠. 1행, 2행인데 갑자기 P열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뭐가 돼야 돼요? NJ죠. 그럼 벌써 뭐가 틀린지 알겠죠? 네, 한번 고쳐봅시다. 그렇게. 그죠? IN에다가 B의 NJ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 또 한 번 더 문제 추가해 볼 텐데, 우리 이제 공부했는 게 더하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시그마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시그마로 표시해 볼까요, 이제? 자, 시그마 표시하는데 I를 쓰면 혼동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잘 해야 돼요. 그죠? I를 쓰면 이미 I가 나와 있는데, 그죠? 혼동되잖아요. 그죠? 일단 새로운 변수는 우리 T로 한번 써. T로 한번 해봅시다. 1부터 해서. 자, 이제 이거 일반식이에요. 오늘 잘 배워야 돼요. 일반식이에요. 시그마 2개 들어오면 벌써 틀린 거예요. 그죠? 됐어요. 이제 제가 선생님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요건 잘했어요. 여러분 절대 눈으로 하지 말고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아, 요거 I 행이네. I1, I2 계속 간다면은 IN이겠지. 맞죠? 그죠? 요거는 J열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1J, 2J 계속 가면은 NJ네. 해서 이제 연결했죠. 첫 번째 행에다가 첫 번째라면은 I1, B1J 됐잖아요. 두 번째 I2, B2J 됐잖아요.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 아니고 정답은 보니까 뭐가 변해요? 여기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 2가 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 N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하는 놈을 이게 주는 거죠. T가 1부터 N까지다. 그죠? A의 I는 변했나요? 안 변했죠. 그 다음에 T에다가 B의 TJ. 요게 바로 요게 일반식이에요. 그죠?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CIJ는 저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시그마 A, IT에다가 B, TJ. 네.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네.